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짓는 그런 21대 총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들 투표장에 나가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현명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말살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선거 앞에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작이 아주 비상이 걸려있다 라는 그런 관측들이 미국을 비롯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정황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합참이 최근 장병 대상 스피어 피싱이 극심하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도 학교 같은 것들 이제 원격 수업을 하고 하듯이 미국 합참도 원격 근무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뭔가 이 전산을 통해서 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전산 시스템에 침투를 한다든지 그것을 이제 바꾸어 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감염 사태로 미군들의 원격 근무가 늘어나면서 미군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인 스피어 피싱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합참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및 사이버 담당 국장인 브래포드 슈에도 공군 중장이 13일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에 원격 근무 장병이 늘자 이를 노린 악당들의 사이버 공격이 급증했으며 사이버 사령부와 국가안보국 등 유관 기관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스피어 피싱은 이메일을 받아 첨부된 문서를 열람하면 자동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컴퓨터에 대한 원격 제어가 가능해져서 컴퓨터 내의 정보 유출이 가능해지는 사이버 공격의 유형이다. 슈에도 중장은 이번 공격이 북한 또는 중국 소행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이를 알려주면 이 공격에 대한 미군의 내부 대응 체계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라고 미국 시간 4월 13일 밀리터리닷컴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저도 이 스피어 피싱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거의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올해 굉장히 심해졌어요. 한 사흘, 나흘에 한 번꼴로 봤습니다. 받아서 이제 저는 그것을 전부 해당 그 경찰관서에 이렇게 릴레이를 해주는데요. 잡으라고. 저하고 지금 이렇게 컨택이 된 경찰관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보내줍니다. 왜냐? 저하고 새로운 유행이 와요. 지금 뭐 코로나 관련한 그런 어떤 싹 속을 수 있는 그런 메일이 오기도 하고, 하여튼 뭐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기자가 이게 이제 북한 또는 중국 소행인지 알려달라라고 하니까 그걸 알려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내부 대응 체계를 갖고 있는지 저기 알 수 있으니까 그건 못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안 해도 북한 또는 중국이다, 이제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를 앞두고 다시 등장한 이 김숙희, 이 목표는 우파 탈북민 후보다 이거예요. 김숙희 바로 해커 그룹이죠. 이 김숙희가 뭐냐? 이제 미 의회기관지 RFA가 보도를 했어요. 어떻게 보도했냐? 참 기가 차는데요. 보안업체인 이스트 시큐리티와 안랩은 10일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김숙희가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문서를 활용해서 해킹을 시도하려 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오는 15일 한국의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활용해 북한이 특정 대상을 해킹하려 했다는 것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또는 외교 문서 관련 해서 이제 이재춘 국장 이름으로 이라는 이름의 문서 파일을 이용해서 특정 대상 공격을 시도했다. 공격에 사용된 문서에는 탈북민 출신으로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문서 파일은 대부분 스피어 피싱으로 열람하는 순간 PC가 감염된다. 안랩 시큐리티 대응센터 분석팀은 이 문제가 특정 시스템을 해킹할 목표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공격에 김숙희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안랩이 김숙희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김숙희,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파 정당에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들이 많지, 뭐 여러 명 있죠. 예를 들어 지역구 후보에 서울 강남에 이 태영호 공사, 이제 태구민이란 이름으로 지금 출마를 했죠. 또 그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이죠. 미래한국당의 지성호 씨, 그 지성호 씨도 지금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해 있고, 또 기독자유통일당인가요? 거기에
비례대표 1번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해란 씨, 탈북민 그 박사 음식점을 하고 했던 그런 분인데 굉장히 이제 강한 어떤 그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이 악의적인 비방 이런 것들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 문서를 열람하면 뭐 비방을 하는 거야 또 보고 자신들이 또 그러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문서를 보는 순간 내 PC가 감염된다. 이거 좀비 PC가 돼버린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걸 이제 다 빼가버린다. 라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선거를 사이버 공격에 활용하고 있다. 누가? 김숙희가. 그럼 김숙희는 누구냐? 여자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에 나선 이 김숙희는 누구냐? 김숙희 그룹입니다. 해커 그룹 이름이에요. 자, 2013년 러시아 보안업체인 카스퍼스키 랩에서 처음 그 실체를 규명한 북한 정찰청국 소속의 엘리트 해커 그룹입니다.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스피어 피싱을 통해 정보를 유출하고 데이터를 파괴하는 등 사이버전을 수행하며 지난해 한수원, 즉 한국수력 원자력이죠. 이 서버를 공격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전을 수행하며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과 보안기관의 추적을 받는 그룹입니다. 작년에, 즉 2019년에 한수원을 해킹하는 이것을 시도를 했어요. 원자력 발전소의 통제권을 이제 해킹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우리 원자력 발전소 통제권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이제 했고요. 국내 이제 빗썸이나 이런 그 암호화폐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암호화폐 이런 거 이제 해킹해서 수억 달러씩 북한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안 잡혔어요. 누군가는 지금 이제 이 그룹의 실체는 밝혔는데 이 그룹의 일당들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CIA를 비롯해서 잡으려고 지금 아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안 잡혔어요. 그런데 우리 선거를 쯤에서 다시 지금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북한이고 문제는 이제 중국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터넷 상에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또 이 신인균의 국방TV 같은 이 유튜브 댓글 여기에서도 어마어마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댓글 수당을 받는 댓글 부대들입니다. 댓글 부대 수당까지 올리면서 사이버 심리전에 총력전에 나선 중국이다 라고 에포크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뭐라고 돼 있냐? 최근 중국에는 댓글 부대를 뜻하는 우마오당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풍자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댓글 부대는 댓글 한 건당 5마오, 즉 0.5위안을 받아 우마오당이라고 불렀는데 최근 건당 보수가 0.7위안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우마오당 소속인 한 누리꾼이 우마오당이 사용하는 수익 정산 앱 화면을 공개하며 댓글 순번, 작성 일자, 댓글 내용, 건당 수익을 폭로했다. 해당 사용자는 8월 8일 11시 14분부터 45분까지 약 30분에 걸쳐 2에서 9분 간격으로 9건의 댓글을 작성했으며 댓글 작성자는 31분 동안 6.3위안의 수익을 거뒀다. 라고 에포크 타임스가 폭로를 하면서 이 사람의 이 수익 정상 앱의 화면을 깠어요. 자, 한 건 적으면 0.5위안을 준다 이겁니다. 댓글 한 건 적으면 이 0.5위안이 우리 돈으로 한 85원 정도.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0.5원을 0.7원으로 인상해줬다 이거예요. 0.7원이면 우리 돈으로 한 120원 정도 되죠. 이런 돈을 받고 댓글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 정산 프로그램 앱의 화면을 깠는데요.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4월 8일 11시 45분, 11시 36분, 11시 28분, 24분, 20분 막 이런 식으로 쫙 해서 이제 기사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0.7 쫙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앱으로 자기가 등록하고 이제 받는 돈을 받는 이제 이건데 이 우마오당이 이런 식으로 막 댓글을 적고 있는 이 모습을 풍자한 시사 또 만화예요 이게. 뭐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마오당은 뭐냐? 2004년에 중국 공산당 선전선동부에서 인터넷 평론가들을 고용하면서 시작된 여론 조작용 인터넷 홍위병 집단입니다. 월 600위안의 기본 급여와 댓글 한 건당 0.5위안의 수당을 지급받으며 지령에 따른 국내외 사이트 댓글 작성, 반중 체제 발언과
인사신고 등 사이버전을 수행했습니다. 2019년 하버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연간 4억 4,800만 개의 댓글을 작성했으며 친공산당 성향 댓글의 99%는 이들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기본급 600위안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적는데 하루에 100건 적으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 건당 120원이니까 10건 적으면 1,200원이죠. 100건 적으면 12,000원, 1000건 적으면 12만 원 받아요. 12만 원. 1000건 못 적겠습니까? 인터넷 댓글 그거 뭐 다음이다 네이버다 가서 정치 성향 가가지고 뭐 1000건 저는 뭐 금방 적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국내 이 포털의 여론에 잠입한다라는 건데, TV조선하고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폭로하는 그 프로를 만들었었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 한국 그 네이버에 조사를 해보니까 네이버의 관계자의 작성의 그 정언에 따르면 중국에서 오는 이 트래픽은 3%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에.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 댓글 가지고 한국 전체의 여론이 움직이진 않는다. 3%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내에 들어와 있는 7만 명의 중국 유학생이죠.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뭐 몇 명인지도 모르는 조선족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 우마오당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 제가 지난번에 화웨이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국민은 중국 정보국의 정보당국의 이 협조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불응하면 사법 처리받습니다. 그런데 응하면은 돈을 받아요. 그리고 애국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 입장에서는. 무슨 독립 투사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줘요. 이건 뭐 시체말로 이런 꿀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래서 지난 전염병 사태 때 중국 유학생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해야 되니까, 왜 중국에서 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중국 차이나 게이트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대선 이런 데 다 개입했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에서 들어온 트래픽 이런 것들 나중에 조사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하면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유학생이 적었는지 조선족이 적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중국인을 지금 한국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전염병 사태가 생겨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 뭐 이런 것들 통제하자, 국경 통제하자 이렇게 하니까 들어와서 댓글을 적어서 여론 조작, 인지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 그래서 전염병에 감염이 되든 말든 이 문호를 닫지 않은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이제 의혹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맞다 아니다 말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댓글을 조작합니까? 인지 조작하는 것이죠. 인지 조작. 특정 정보의 전달 또는 은닉을 통해서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감정이나 의사결정을 공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재반 공작 행위입니다. 공산당은 선하다 또는 특정 세력은 악이다 등의 프레임 조성과 여론몰이를 통해서 공작자가 원하는 정책 결정이나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공작입니다. 예를 들면 조중동은 나쁘다. 이 조중동이라는 단어를 제가 대학 다닐 때 시절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 한 10여 년 전부터 조중동 해가지고 조중동 이제 나쁘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이제 뭐 무슨 기사만 있으면 나중에 밑에 댓글 보면 역시 조선일보였구나. 뭐 역시 동아일보였구나. LA 조중동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중동은 나쁜 거야. 그리고 틀딱.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그 나쁜 거야. 틀딱.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인지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화 시켜버려요. 그리고 제가 요즘 뭐 많이 본 건데 황교안 대표를 황교활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분 교활하게는 안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 자꾸 황교안 그런 거 보니까 그 사람 교활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나경원 지금 이제 의원 그에 대해서 나베라고 자꾸 적어요. 나베. 그러면 나베는 뭐냐? 나경원과 아베의 합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경원 이꼴 친일파? 친일파냐? 일본 자위대의 그 일본 대사관에서 했던 초청 행사에
갔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자유대 창설일이었다 이거죠. 뭐 그래서 이제 친일파다라고 막 이렇게 특정 지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 조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경원 이꼴 친일파, 그리고 황교안 이꼴 교활.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조중동 이꼴 나쁜 언론. 여러분들 솔직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다가 다른 신문 보십시오. 시시합니다. 뭐 특집 기사, 기획 기사 하나도 없고 오직 뭐 보도자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중동 보면은 볼 거 있어요. 거기는 진짜 기자들이 취재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도 조중동 나빠 이렇게 딱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인지 조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고 불리한 것은 아예 입을 닫게끔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사이버전을 통해 뭘 노립니까? 왕리창이 폭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작전하던 팀장이었거든요. 중국 총참모부 소속의 여론조작 공작 조직 출신인 왕리창이 호주 정보국의 신문에서 중공에 의해 자행되는 주변국 여론조작 공작 실태를 폭로한 사건입니다. 중공은 인접국 주요 선거의 여론조작 그리고 정치인 매수 등을 통해 개입해서 친중 정권을 수립하고 중국의 이권을 도모하는 공작을 벌였으며 이를 폭로한 왕리창은 중국의 신변 위협 때문에 호주 정보당국이 보호 중입니다. 지금 망명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중국에서 호주 내에 있는 친중 인사를 통해서 여기다가 이제 서신을 주죠. 너 가족들 지금 중국에 있는데 우리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래서 내가 적어주는 대로 너 다시 유튜브에다가 다시 말해. 뭐라고 적었냐? 이제 그것도 딱 깠어요. 뭐라고 적었냐? 나는 민진당 차이잉원 정권의 사주에 의해서 그렇게 난 답변을 했을 뿐이다. 호주에서 그들이 나에게 돈을 주고 그렇게 했다 라고 답해라. 그러지 않으면 네 가족들 된다 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이럴 정도로 정말 치밀하게 이 대만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등 이 주변국의 정치 상황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이제 실제 팀장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총성 없는 자유민주주의 말살작전입니다. 당신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금 오늘 조금 불편하고 여러 가지 좀 일어나기 싫고 하시더라도 정말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됩니다. 누구 찍으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와 의무인 우리 이 참정권 전부 오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